안녕하세요, 조야TV입니다. 오늘은 미스터 프린스 상대의 활약상 총정리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미스터 프린스의 시작은 리틀가든입니다. 리틀가든에서 상대는 조로와 누가 더 큰 사냥감을 갖고 오냐 시합을 하기 위해 도마뱀을 잡고 메리우에 왔지만 상대를 제외한 나머지 일행은 미스터 3의 함정에 빠져 전투를 벌이고 있었죠. 나미와 비비를 찾던 상대는 미스터 3가 만든 휴식처에서 차를 마십니다. 그때 미스터 3가 만든 휴식처에 전보벌레로 누군가 전화를 하죠. 전화를 한 자는 비비와 밀짚 모자 1등을 제거하려는 임무를 완수했는지 물어보려 했던 미스터 제로 크로코다일이었죠. 상대는 순간적인 기지로 자신이 미스터 3인 척을 하며 비비와 밀짚 모자 1등을 모두 제거했다며 임무 완료를 보고했죠. 그리고 알라바스타로 가는 영구 지침까지 얻어내며 밀짚 모자 1등의 조커의 역할을 아주 멋지게 해내죠. 다음은 알라바스타에서 크로코다일에게 한 방 먹여줬던 미스터 프린스입니다. 스모커가 이끌던 해군에게 쫓기던 루피 일행은 흩어지다 상디, 초파, 비비를 제외한 나머지 자들은 크로코다일의 함정에 빠집니다. 그리고 루피 일행은 헤루속 감옥에 갇히죠. 비비가 헤루속 감옥에 갇힌 루피 일행을 구하러 오지만 크로코다일은 바나나하고 한 마리에 열쇠를 넣어놨다며 비비로서는 상대가 안 될 바나나하고를 죽이라는 불가능한 일을 제안하며 비비를 더 나락에 빠지게 만들죠. 크로코다일은 승리에 취한 감정을 가지고 위로 올라가던 중 그때 크로코다일에게 누군가 전화를 합니다. 그자는 바로 미스터 프린스 상디였습니다. 하지만 상디가 전화했던 전보벌레에서 미스터 프린스가 잡혔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크로코다일은 상디에게 갑니다. 하지만 크로코다일에게 상대가 잡혔다는 전화는 상대의 함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는 비비를 만나 바나나하고를 손쉽게 제압하고 루피 일행을 헤루속 감옥에서 꺼내주죠. 지능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다음은 애네를 당황시켰던 하늘섬에서의 상대의 활약입니다. 하늘섬에서 애네는 루피를 제외한 모두를 제압하고 맥심을 타고 달로 올라가려 합니다. 그리고 애네는 자신을 따르지 않겠다는 나미를 제거하려 했죠. 그때 우섭이 나타나 나미를 제거하려는 걸 방해하죠. 하지만 우섭 역시 애네를 상대가 안됐죠. 나미와 우섭은 도망치려 하지만 우섭이 붙잡힙니다. 그리고 애네는 우섭에게 스카이페아의 구멍을 냈던 기술인 신의 심판을 사용하려 하죠. 그때 상대가 나타나 애네의 기술을 막기 직전에 우섭을 나미에게 보내버리고 자신이 그 기술을 막습니다. 그리고 명언을 날리죠. 담뱃불이 필요하던 참이었다. 그때 상대가 쓰러지는 동시에 맥심에 문제가 생깁니다. 상대가 맥심의 톱니바퀴 부분을 다 부셔놓은 거였죠. 하늘섬에서 우섭 대신 기술을 막고 NL의 맥심을 파괴시키는 등 진짜 조커로서의 역할을 보여줬죠. 다음은 워터7에서 여자에 관한 명대사를 보여줬던 상대의 활약입니다. 로빈은 정부의 편에 서지 않으면 밀짚 모자 1당을 상대로 버스트콜을 발동한다는 스펜담의 협박에 못 이겨 아이스버그를 살해 시도하고 밀짚 모자 집단에게 자신은 이제 돌아가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죠. 모두가 로빈의 행동에 의문을 가졌지만 상대만 로빈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알아내죠. 그리고 명언을 날리죠. 여자의 거짓말은 용서해야 남자다. 그리고 로빈은 밀짚 모자 집단을 위해 애니스 로비로 가는 바다 열차를 타버리지만 상대는 로빈의 행보를 예상하고 로빈이 탄 바다 열차에 몰래 함께 탑니다. 상대를 통해 여자를 배우네요. 다음은 진짜 강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준 상대의 활약입니다. 로빈의 헤르석 열쇠를 구하기 위해 밀짚 모자 1당은 흩어지고 우섭은 제브라와 대결합니다. 우섭에게 CP9 중에서도 세 번째로 강한 제브라는 너무 강했습니다. 그리고 우섭을 죽이려는 제브라를 발로 뻥 차버리며 상대가 등장합니다. 개인적으로 상대의 등장씬 중 제일 멋있는 장면이 아닐까 싶네요. 다음은 NES 로비에서 보여준 지능캐 상대의 활약입니다. 스펜담은 버스트콜을 발동해 루피 일행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죽이기 위해 해군에서 정해 200명, 스모커와 같은 대령 이상의 계급이 조로 일행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순간에 상대는 보이지 않습니다. 메리오가 이들을 구하러 와 위기에서 벗어나지만 사방에는 군함이 있었고 메리오의 탈출은 거의 불가능이었죠. 하지만 정의의 문이 갑자기 닫히면서 군함들의 조종이 제대로 안되고 그 틈을 타 메리오는 탈출하죠.
정의의 문은 상대가 몰래가 닫은 거였죠. 진정한 조커로서의 모습을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다음은 상대 특유의 견문색을 보여준 펑크아제데스의 활약입니다. 해군의 스파이로 잠입한 도플라밍고 패밀리의 간부 베르고는 타시기와 그의 부하들을 제압하기 시작합니다. 베르고에게 상대가 안되는 분노, 그리고 부하들을 눈앞에서 잃는 자존감으로 타시기는 울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때 상대가 여자의 눈물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고 말하며 베르고를 발로 차 날려버립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다르게 베르고를 제대로 제압하기는커녕 베르고의 발차기에 다리에 금이 가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베르고를 상대가 제압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다음은 드레소로자에서의 활약입니다. 드레소로자에서 로우는 도플라밍고가 칠무엘을 가짜로 그만뒀다는 계략에 속아 시저를 다시 써니오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로우는 도플라밍고와 전투를 벌여 시저와 써니오가 도망치도록 시간을 벌려고 했죠. 하지만 도플라밍고는 로우의 계획을 눈치채고 곧바로 써니오로 향합니다. 하지만 써니오에는 나미, 초파, 부룩, 모모밖에 없었습니다. 도플라밍고를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죠. 그때 상대가 등장해 나미 일행을 제거하려는 도플라밍고를 막아내죠. 하지만 곧바로 상대는 도플라밍고에게 움직이지 못하는 굴욕을 보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아쉽네요. 다음은 오랜만에 조카 역할을 한 상대의 활약입니다. 오니가시마 처형장에 모모노스케가 묶여있지만 그곳에는 킹과 퀸이 지키고 있었죠. 시노부가 모모노스케를 탈출시키려 했지만 바로 킹에게 들켜버리죠. 하지만 투명해질 수 있는 블랙 스텔스를 입은 상대가 모모노스케를 탈출시킵니다. 그리고 모모노스케를 발로 차 시노부에게 보내고 무방비 상태인 상대는 배에 구멍 뚫린다고 말하며 킹에게 정통으로 공격을 받죠. 이 장면이 좀 아쉽네요. 그래도 다음 화에서 상대가 킹을 상대하겠죠. 이 영상을 만들면서 느낀 건 분명히 1부와 2부의 상대는 다르다는 겁니다. 1부에서는 조커 역할도 많고 깔끔하게 조커 역할이 끝났다면 2부에서는 조커 역할도 적을 뿐더러 조커 역할을 하고 이후에 강자로서의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분명히 상대는 요리사 포지션인데 이 정도 전투 능력을 가졌다는 것 자체로 대단한 겁니다. 다만 저는 진짜 루피, 조로, 상디, 괴물 3인방 포지션을 보고 싶습니다. 이번 와노쿠니에서 킹이든 퀸이든 사왕 최고 간부 한 명을 쓰러뜨려 오다쌤이 상대의 강함을 다시 제대로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